자, 안녕하세요. 까왕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상했던 대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 11개 혐의? 뭐, 겁나 많어. 그지? 표창장. 그러니까 크게 보면 표창장하고 상업펀드 이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11개로 쫙 쪼갠 거지. 예, 혐의를 쫙 쪼개서 뭐 11개에 걸친 어마어마한 혐의를 가지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마침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페이스북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제가 좀 쭉 두루 살펴봤습니다. 민심이 어떤가, 이게 또한 폭동이 날래나. 예? 제가 이제 원래 사회 불만 세력이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폭동이 나고 불지르고 이런 것을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마자 영장이 뭐죠? 청구가 아니라 뭐야 그게? 발부가 되자마자? 아니지.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거 뭐라 그래? 영장 청구는 저 검사들이 하는 거고 검찰에서 하는 거고, 영장 발부도 검찰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아, 그럼 법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구나. 생각보다 잘 알아. 아무튼 영장 발부가 되고 나서 민심이 어떤가 쭉 봤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아무리 그죠? 뭐 개검이니 떡검이니 뭐 쇠검이니 지랄을 해도 이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요 정도 혐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사법부에서 어쨌건 이제 결과적으로 발부를 하는 거니까 사법부 쪽에는 조금 상태가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거의 99% 구속된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정경심 교수가 뭐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죠? 이거 사실 지금 알 수가 없어. 결국 재판을 해봐야 돼. 예. 근데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게 조국 교수로 가는 이제 교수죠, 그죠? 예. 뭐 다시 복직 신청한 것 가지고도 지랄이다, 씨. 그럼 굶어 죽어, 씨. 응? 근데 아무튼 조국 교수로 가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검찰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사법부나 검찰이나 뭐 초록이 동색이라고 다 그 비슷한 결국 그 운명을 가게 될 분들 아닙니까? 그죠? 특히 이번에 뭐 조국 교수가 한 검찰 개혁 조치 중에 정관예우 금지 이거 검찰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잖아. 그죠? 검찰은 정관예우를 금지하고 판사는 가능하고 그럼 다 판사하겠다, 그지?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른바 법조, 사법 카르텔 전체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개혁 조치들.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문제도 그렇죠. 뭐 사법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사법부에 있는 판사분들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들어가요.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끼리 자기가 수사하고 하여튼 다 셀프 감사하고 셀프 수사하고 셀프 판결하고 막 이랬잖아. 그죠? 그래갖고 판검사들이 뭐 별 희한한 짓거리를 해도 처벌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 제주도에서 그 이상한 음란행위 했던 그 검사장이야? 그 사람 뭐 어떻게 됐나? 제가 뭐 변호사 하고 있겠지. 변호사 안 하고. 그럼 뭐 그렇게 돼. 그 변호사 하면 또 정관예우 해가지고 한 1, 2년만 잘 굴려놓으면 한 2, 30억 들어옵니다. 응? 그럼 뭐 평생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검사장이 되면은 뭐 뒷골목에서 그거 참 이게 방송에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음란행위 합시다 좀 고상하게 뭐 이런 짓을 하건 뭘 하건 처벌이 안 되잖아 지금. 우리 제가 뭐 이제 방송 할 때마다 이거 눈치에 얘기 나왔던 사람 누구예요? 김민규. 그지?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윤석열 죽여라 살려라 지금 윤석열을 구속해라 온 국민이 막 촛불을 들고 난리 나면 쳐봐야 결국 퇴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싹싹 긁는 거 아니야.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정관예우 금지나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개혁 조치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 생계뿐만 아니라 그죠? 이 생계 차원을 넘어서 법적으로도 그지? 제가 볼 때 막 공수처 생겨가지고 막 파되면은 장난 아닐 것 같아 지금. 그지? 저번에도 뭐 영화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 뭐야 어떤 분이 그러대. 더킹 그 영화 있어요. 조인성 씨 나오고 정우성 씨 나오는 검사들이 다 잘생겼어. 그래갖고 이제 더킹 하면 킹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예, 대한민국이 이제 생긴 이래 이른바 공안부죠. 예, 지금 얘기하는 대검 특수부 같은 데서 이런 공직자 비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잘 부어 삶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킹메이커 역할을 뭐 해왔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최근 벌어지는 일, 조국 장관 사태를 비롯해서 이런 일과 관련해가지고 야 이게 영화 킹이랑 똑같지 않냐 그랬더니 똑같다는 거야. 아니 영화가 어떻게 보면 현실이 더 영화보다 영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뭐 있습니까 그 영화 부패 검사와 경찰이 나오는 부당거래. 그 영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 비일비재한 일들이고 아주 뭐 부패 온상이고 소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검찰이나 사법부가 공수처가 생긴다. 뭐 이거를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와 검찰이 저는 크게 다르다라는 기대를 갖는 게 우리가 아직도 환상이 좀 있는가 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가 뭔가 합리적인 이성과 법 그죠?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재건 무죄건 구속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현실이잖아. 그래서 저는 정경심 교수 구속되는 거 당연지사라고 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대단히 열을 냈어요. 조국 장관 사퇴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이제 사퇴했으니까 그래. 우리가 너무 심했어. 이제 그만하자.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퇴 아마 지금 이 구속 사건과 이제는 좀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는 이 상황과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이 상황이 뭐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조국 장관이 이제 이날 청와대에서 판단하기에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봤고, 그지? 그럼 그 전에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일처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순진한 생각이라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국 장관 사퇴한 게 이제 일주일 전이야, 그지? 그죠?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으니까 딱 일주일 된 거예요.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됐겠네. 그죠? 열흘 정도 됐는데, 조국 장관이 지금 사퇴를 안 한 상황이랍니다. 그러고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어.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아니, 적어도, 뭔가 뭐 싸워볼 여지가 있잖아, 그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할 얘기가 있고 뭐 싸워볼 여지가 있잖아. 근데 지금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검찰의 칼 끝에, 그죠? 판사의 망치 끝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야. 이 사람들의 이성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그 개가 그러잖아요. 그 개 같은 놈들이란 뜻인 거 아니야? 개 같은 검찰이란 뜻이 검사들이란 뜻 아니에요? 그럼 걔한테, 너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럼 걔가 갑자기, 인간말 하면서 똑바로 살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그 순간 정경심 교수의 저는 구속은, 물론 사퇴 안 해서 구속이 됐겠지만은, 구속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국 장관으로 가겠죠, 그죠? 그럼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있으면 언론 플레이를 해서 싸우건, 그죠? 법률적으로 싸우건, 정치적으로 싸우건, 싸울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내 무기는 다 내려놓고, 그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등산이나 하고, 교수가 돼서 싸우는 거하고 장관으로 싸우는 거 얘기가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런 얘기들 해요. 뭐가 있느냐? 야, 이거 봐라. 정경심 교수가 범법 사실이 있고,
구속영장이 이제 어쨌건 발부가 되면은 사람들 생각이 그러잖아요. 이게 사법부에서 뭔가 이게 혐의가 이 구속할 만한 이런 어떤 혐의가 인정되니 구속을 시킬 거다라는 1차 선고, 1차 이제 어떻게 보면 판결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보니까 사법부에서 뭐 무죄가 확실해.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면은 그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법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겨.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에도 그동안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이제 뭐 진보 보수가 반대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어요. 이거 봐라. 이게 비리 집안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잘 모르는 국민들, 특히 이제 중간층, 중도층의 어떤 지금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진보 보수가 확연히 갈려 있는 조건에서 지금 뭐 여론조사 지지율만 봐도 35% 보수, 진보 35% 보수야 지금. 그지? 근데 이제 그 중간에 30%. 요 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 뭐 올랐다 내렸다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으니, 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어느 정도 입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재판이 끝나려면 얼마나 걸려요?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난 다음에 판결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알고 보니까 다 무죄고 기레기들과 검새들이 지랄 발광을 해갖고 엄한 한 사람을 망가뜨렸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근데 나경원 정권이야. 진짜 이런 얘기 하면 돌맞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막 지들끼리 표창장 주고. 나경원이 장지원 의원한테 표창장 줬더만. 예? 청문회 때 잘했다고. 정신들이 진짜. 우리가 이분들의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야 돼요. 그지?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잖아, 지금. 그죠? 촛불 집회하는. 예? 촛불 집회를 이렇게 주도하는 데가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죠? 저희 참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름 잘 지었다고 그랬어. 그죠? 개싸움이잖아, 이 개싸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토론하고, 백분 토론. 유시민 씨랑 홍준표 씨랑 백분 토론 뭐 특집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안 봤어요. 왜냐면 두 분이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왜 시청률 높았죠 그거? 그거 왜 높겠어요 시청률? 왜 보신 분들 왜 받겠어? 개하고 사람하고 싸움이 나는데 그걸 안 봐? 얼마나 재밌어. 그럼 개하고 싸울 때는 개처럼 싸워야 돼. 그래서 개싸움. 야 우리 국민들이 진짜 현명하구나. 개싸움 운동 보고. 개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우아하게 그지? 나 폼나게 나만큼은 뭐라고 해야 돼? 깨끗하게 싸울 거야. 그럼 이게 싸움이 되냐고. 싸움이 안 됩니다. 저는 정경심 교수 구속이 조국 장관 기소로 가는 길을 열었어요. 그죠? 큰 길을 열었어. 그 다음은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되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얘네들은 목표가 광화문 촛불 집회 보세요. 목표가 일관돼 있어. 분명해. 아베건, 나베건, 태극기 부대건. 목표는 일관되게 뭐예요? 문재인 하야, 문재인 탄핵이야 이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탄핵됐을 때 2004년이죠. 2004년 3월달입니다.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죠. 그 전에 민주당 아마 하나갑 대표일 거야.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 분당됐잖아. 예? 싸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갑 대표가 주미대사를 만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 언론에 보도가 됐어.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주미대사를 만나서. 왜 주미대사를 만나서 그런 스토리를 하나? 뭐 식민지야 여기가? 그리고 그 새끼는 죄송합니다. 뭐 주미대사 막 담 타고 막 그렇더만. 고양이도 키우고. 근데 아무튼 그걸 왜 그 얘기를 왜 들어?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왜 들어요? 그거 남의 나라 내정 간섭이에요, 그죠? 여기서 뭐 탄핵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럼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관련된 얘기를 해야지. 야당 대표를 만났어도. 그냥 뭐 그런 보도가 나왔어. 근데 사람들이 다 코웃음 쳤어요 그때. 민주당이 이제 어쨌건 당이 쪼개져서 뭐 이렇게 나온 거니까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하겠냐. 그거 어떻게 됐어? 민주당하고 설마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하고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겠냐. 그래도 한 집안 식구였는데 했어. 그 당시에 자민련이 있었나요?
하여튼 그 자민련 그 부수레기들하고 그제 민주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이 셋이 모여가지고 탄핵을 시켰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 그때 이제 필드에서 뛸 때니까 이거 진짜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음모론 하지 마세요. 제가 한평생 음모론자로 몰려 살아요. 내 생각에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 근데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 탄핵됐잖아. 저는 분명히 이 사람들 목표가 뭐냐. 지난번 지소미아 문제 가지고 제가 얘기했대. 이게 지금 자자연합이다. 그죠? 자민당과 자한당이 연합을 해갖고 자자연합을 해서 문재인을 탄핵하고, 그죠? 한반도 동아시아 전국 정세에서 뭔가 이 보수 세력들이 미국의 보수까지 포함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큰 그림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뒤에서는 누가 봐주느냐? 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베가 앞에서 지원하고, 그죠? 황교안, 나경원이 최전선을 싸우고, 그지? 기레기 검색 뭐 총연합을 해가지고 총공세를 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조국 장관 기소를 넘어서서 목표는 계속 그걸로 갈 겁니다. 꼭 조국 장관 건으로 탄핵시킨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지만은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죠?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연관력이 나오겠지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임정은 검사가 그러대. 임은정 검사군.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임은정 검사가 죽을 때까지 칼로 찔르는데 어떻게 안 죽냐. 죽을 때까지 찔를 거예요. 근데 조국 장관이 수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호, 하여튼 무사가 돼가지고 내가 칼을 다 맞아야지. 그지? 앞에서 누가 맞아주고 있으면은 누군가 덜 맞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라고 법무장관을 한 건데, 이거 조금 얻어맞다가, 야, 이거, 힘들어. 36일 법무장관은 36일 정도 됐죠. 그죠? 뭐 도합 한 60일, 70일 얻어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물러선다? 물러서니까 안 때릴 거다?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보세요. 다음 달에 김경수 지사 판결이 나옵니다. 예? 드루킹 사건. 그 다음에 12월 달까지 이재명 지사 판결이 나와요. 이거하고 조국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지금 다 대선 후보. 안희정 전 지사는 상황이 좀 달라. 이제 그건 좀 번외로 칩시다. 근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권에 지금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맞아 죽고 있어. 뭘 걸어서건. 그죠? 지금까지 이제 날아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벌써 4명이에요. 그죠? 조국 장관? 그래, 조국 장관 사퇴할 때 그랬어요. 이제 지지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대통령으로 다시 만나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좀 했지만은 대통령 조국을 얻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아니, 장관도 못하는데 대통령 어떻게 해? 그게 상식적으로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리고 이미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돼서 재판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정권 때까지 재판을 하게 될 형국인데, 대선 후보로 어떻게 나와? 물론 아직 구속,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긴 한데, 제 경험상, 제가 저도 이제 법조인입니다. 이 법적인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제 경험상 놓고 볼 때, 구속적부심의 영장실질심사에 기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특히 이런 정치적인 재판일 경우에 그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못해요. 그 영장판사가 뭐가 돼? 자기네들 내부에도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구속 상태에 있을 거야, 지금.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있는 사람까지 구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개들이에요. 그죠? 그거 내놓겠어요? 길게 끌고 재판. 대선 후보 안 나갈게? 그러면 내놓겠지. 지금 김경수 지사 쟁점은 드루킹 시연회 갔냐 안 갔냐? 가고 안 가고가 뭐가 상관있어? 응? 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응? 자, 이재명 지사. 참 좀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혐의가 남은 건 이거예요. 300만원 벌금 받은 건 뭐냐면은 TV 토론을 나와가지고, 그지? 형은 이제 정신병원에,
가둔 뭐 사실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부인하는 듯한 이렇게 대사적인 했어 답변을. 근데 이제 객관적인 사실은 다 인정했던 거예요. 그지? 중2병은 그걸 넣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다.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지사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한 건 아니다. 이거는 스스로도 인정했고 여러 매체 다 보도가 된 얘기야. 근데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생방송 하다 보니 말이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나오기가 쉽습니까? 제가 지금 방송한 걸 가지고요. 이거를 법적으로 지금 따지고 들어오면은 저도 한 10여 개 이상 아마 혐의가 잡힐 거예요. 응? 막 욕하고 지랄하고 막 그런 거 많잖아 지금. 응? 막 홍준표 씨가 뭐 그걸 주면 땡큐죠. 저를 고소해주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시청률에도 올려보자 이러 땡큐긴 한데 고소를 하고 들어오고 이걸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그지? 아까 뭐 개가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그지? 그다음에 뭐 검개 뭐 막 이런 얘기 한 거를 굳이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뭐 모욕죄가 됐건 뭐가 됐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그랬대, 뭐 방송에서 그랬다더만 백분 토론에서 불법 유턴을 해서 죽일 수도 있다. 불법 유턴을 한 사실 가지고도 나를 죽일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닦아놓고 운전면허 있는 사람 중에 불법 유턴 한 번도 안 해본 분 저요. 난 안일바에도 입증했어.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대법에 가 있는데 이거 아주 교묘해요. 저는 이제 안희정 지사 요거가 뭐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요 문제도 어떻게 교묘하게 처리가 됐느냐.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죠? 안희정 지사가.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2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대법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에서는 형량을 가지고 조정을 안 해요. 유무죄만 다투게 돼 있단 말이야. 응? 그럼 대법에서 파기 환송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안희정 지사 부인이 2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제 그때 가갖고 이제 큰일 난 거야. 징역 5년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큰일 났잖아요. 아버지가 징역 5년, 그것도 강간범이 돼가지고, 도지사까지 했는데, 아이들이 뭐가 돼? 평생 그 멍해를, 그지? 지고 살아야 되잖아, 아이들이. 너희 아빠는 성폭력범이다. 이걸 지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이거 간통이다. 아니, 간통이 없어졌죠? 지금 뭐라 그래, 그러면. 상간이다, 이거는. 불륜이다, 바람핀 거지. 이게 무슨 저기냐? 이래갖고 막 증거를 내놨어, 그때. 그때 가서 이제 부랴부랴. 근데 이미 늦은 거야. 이미 이제 물 건너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이재명 지사도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당한 거라고 봐요. 1심 때 차라리 3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은 2심 가서 이게 만약에 이제 유죄라면은 형량을 다퉈볼 수 있잖아요. 그죠? 형량을 다퉈볼 수 있는데 이게 형량을 다툴 수가 없어요. 대법에 가면은 유죄냐 무죄냐인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렇게 뭐라 그래 이른바 남사골 샌님들처럼 법 조항을 훈고학적으로 이거를 적용을 한다면 사실 유죄의 여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방송 토론에서 그 말 한 거는 사실과 맞지 않는 건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방송 토론에서 그런 말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죠? 생방송을 하다 보면 말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아주 심각한 법법 행위가 아니면은 그지? 통례적으로 용인을 해줘 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근데 이것을 유독 이재명 지사에게만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거고, 이게 대법 가서 뒤집힌다? 현실적으로 대단히 쉽지 않은 상황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대법원의 합리적인 뭐 다른 또 판례들이 있고 하니,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는 하지만, 이런 정치적 정황을 놓고 볼 때, 특히 사법부와, 그죠? 검찰과 현 정부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무죄가 나온다? 쉽지 않으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달 안에 조국, 김경수, 이재명 대선 후보 셋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있어? 이낙연? 자, 뭐 이낙연 총리 뭐 그렇습니다. 예. 무색무취하죠, 그죠? 강력한 어떤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으로 보이진 않아요. 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상대하기 좀 쉽다는 거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 무난한 후보라는 거예요, 무난한. 또 누가 있나요?
아 그리고 무난하지가 않아지잖아. 진짜 이낙연 총리 막 중심으로 쫙 모여. 야 우리가 어떻게든 첫 번째 창출을 하자. 그래서 쫙 모여들어. 그럼 그냥 놔둘까? 또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뭐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랄지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대권 이렇게 주자로 거론이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가만히 놔두겠냐고. 지금 지지율 순으로 하나씩 쳐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 보세요 지금. 그죠? 이른바 확실했던 대선 차기 후보 4인방은 날린 거야 거의 날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어쨌건 우리는 이분들도 최선이다 솔직히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4인방도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건 이제 차선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어쨌건 밀려났어. 그럼 그 다음 순서를 선택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거기도 싹쓸어. 그럼 자꾸 쓸려 나가면 누가 나와? 나올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게 내가 대선을 나가냐 장관을 하냐 뭐 장관 누구 좋은 사람 세우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법무부 장관 이제 세우는 것도 제가 보면 만만치가 않아. 완전히 패가망신을 하는데 누가 법무부 장관 하겠어 지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본인도 그건 뭐 그런 얘기 동의를 했어요.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그럼 본인한테 이제 인터뷰가 있었죠. 만약에 뭐 하실 용의가 있냐 그랬더니 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해철 장관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좀 과열됐든 그런 데서 좀 부정적인 건 있지만은 근데 전해철 전 의원이 정도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볼 때는 현재가 왜? 이른바 삼천이라고 해서 최측근이잖아, 그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그지? 수호천사가 돼서 같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한다는 거야, 이거를. 근데 문제는 전해철 전 의원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무장관 시켰어. 첫째, 이거 그냥 놔두겠냐?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아무 문제가 없어도, 자, 이제 측근 정치다, 그지? 최순실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거 뭐 뻔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껴지잖아, 그죠? 아니 나부터도 내가 잘 알지도 못한다면서도 전해철 의원이 하면은 이거 너무 측근들이 중심에 나서는데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사가 이 측근 정치에도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걸로 다 이 뭐 상황 정치니 밀실 정치니 이런 걸로 다 망가졌단 말이야, 그죠? 비근한 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이명박 정권 때 누굽니까? 만사형통, 이상득, 뭐 그래 왔잖아 이게 지금. 저 언제입니까?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만 보더라도 이른바 좌이정 우광재 우이정 좌광재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와 이광재 전 지사 두 분이 이제 완전히 최측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왜 구속됐어?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이른바 그 동교동계 그죠? 뭐 건노가리 이런 분들이 뭐 큰 문제가 됐잖아.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뭐 전해철 의원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고립돼 가는 양상이 되고 또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계획이 있다고 봐요. 이 자자연합이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은 다음 총선 때까지 아주 문재인 정권을 만시창이를 만들어서 아주 갈기갈기 찢어놔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법리적인 것도 찾아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었어요, 그죠? 그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을 좀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시비로 탄핵을 시킨 거야. 그걸 뭐 못하라는 법이 있어요? 이번에 뭐 대통령 시정연설하는 데 보니까 아주 뭐 지랄들을 하고 난리 났대. 그죠? 뭐 야유를 해 막. 미국 같았으면 다 총 쐈을 거야 아마. 대통령이 그래도 시정연설 할 때는 아무리 그죠?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다 같이 박수 쳐주고 왜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보잖아. 이제 그게 아주 상식이고 예의예요. 근데 뭘 X자로 하고 막 야유를 하고 발언하고 있는 중간에 이 대통령으로나 인정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민주당 당대표로 보는 거야. 이제 인식 자체가 자유한국당이나 생각하는 자체가 그냥 자유당
당대표 정도로만 보는 거지 대통령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국가 수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빌미를 찾아내서건 탄핵을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상황을 만드는 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걸 계속 파고 있는 거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죽을 때까지 찌르고 찌르고 또 찌르고 이게 이 사람들 구상이다. 그리고 벌써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뭐 조국 장관 사퇴하고 나서 좀 반등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일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뒤에 또 다른 얘기 하겠지만은 대단히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어. 이런 조건에서 자유한국당이 혹은 보수연합이 다음 총선에서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런 방법을 만들겠다.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탄핵 될 때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 대선 후보가 이제 홍준표 정도고 그런 사람 아무리 나와봐야 안 되잖아, 그죠? 뭐 황교안, 홍준표 뭐 이 정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대단히 안 좋은 조건에서 이쪽을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돼 불임을 만들겠다는 거야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누가 나와도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제거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전략, 그 다음에 대선 후보 제거 전략, 이거 두 가지를 줄기차게 밀고 나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선봉을 맡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검찰인 거고, 아까 불법 유턴으로도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잖아요. 그럼 안 걸릴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기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조국수 뭐 검찰개혁 이 깃발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정경심 구속됐으니까 집에 가자 이럴 게 아니라 김경수 수호, 이재명 수호, 그 다음 검찰개혁 이걸 가지고 연말까지 어쨌건 마지노선을 지켜야 돼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 둘 다 살릴 수 있으면 좋고 그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 둘 다 날아가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진짜 암담한 정국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정경심 교수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